자, 오늘은 이 헤어드라이기랑 이 소쿠리 컬러링 하는 거 시범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요 소쿠리 같은 경우는 형태가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고 좀 귀찮은 소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그린다기보다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밑색을 바르고 묘사할 부분들만 묘사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채색하기 쉬운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서 갈 겁니다. 반사체나 반짝반짝한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입시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좀 입시용으로 맞춰서 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쿠리 먼저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인데, 소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갈색, 그지? 갈색류의 나무 색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면적이 만약에 넓게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좀 컬러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베이스는 지금 옐로우 워커, 그다음에 잠브리안트, 그다음에 로우 엄버 이 정도 컬러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밑색을 들어갈 건데, 거기다가 이제 약간 브라운 톤이나 뭐 약간 그린 톤, 뭐 혹은 약간 옐로우 톤들 이런 것들도 좀 더 좀 옷을 입혀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밑색은 이런 잠브리안트에다가 붓에 무슨 색이 있었나 본데, 이런 잠블리언트 계열에다가 화이트를 좀 타고, 어차피 잠블리언트가 화이트가 좀 섞여 있는 색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채도나 이런 것들이 다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옐로우 오커 이런 것도 좀 섞어서 기본 밑색을 한번 쭉 발라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요거 스케치 쓸 때 일부러 조금 세게 떴어. 세게 뜬 이유는 형태 자체가 막 이렇게 얽혀설키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 지우개질 하다 보면 또 형태 뜬 게 너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뭐 상관없지만, 그래서 지우더라도 약간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의 세기로 눌러서 떴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본인이 혹시나 복잡한 형태를 그릴 때 좀 스케치를 뜰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전장에 했던 키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좀 밑색을 싹 발랐을 때 다 안 보일 것 같으면 그냥 애초에 별로 열심히 안 뜨고 밑색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스케치를 하든, 아니면 반대로 스케치 뜰 때 좀 꼭꼭 눌러서 자국이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뜨면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밑색을 뭐 한 가닥 한 가닥 바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쭉쭉, 오히려 스케치 뜰 때 조금 중요한 부분들 잘 떠주고, 그 다음에 컬러링 할 때는 그 좀 묶음으로 발라주고 하면 또 효과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소재니까. 그리고 막상 해보면 알겠지만 어려운 소재가 아니에요. 질감에 뭔가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소리 생각할 때 그냥 조금 귀찮을 뿐이지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뭐 색 변화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베이스 안에서 뭐 약간씩 뭐 그린이나 이런 쪽으로 그럼 어디다가 변화를 줘야 되냐, 그것도 뭐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시선에 가까워지는 부분에다가 변화를 줘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시선에 조금 가까워지는 부분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시선에서 좀 멀어지는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여기저기 너무 많으면 이제 자칫 원래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갈색 톤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해서 진행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내가 원래 하려고 하던 그 컬러, 베이스 컬러가 쭉 발리고 이제 약간 뭐 중요한 부분 혹은 약간 뒤로 후퇴되는 부분 이런 데서 컬러를 살짝씩 변형해주면 조금 더 좋은 색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앞에서는 약간 그린으로 좀 빼봤는데 이 뒤쪽에서는 한번 약간 이런 쉘핑크나 이런 계열들을 좀 섞어서 빼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런 색 변화하는 게 뭐 정답이 있진 않아. 뭐든 상관없는데 대신에 변화하는 색이 너무 튀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메인이 한 70%에서 60%이 정도는 잘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변화하는 게 한 20, 30% 정도, 그 정도 안에서 메인 컬러보다 튀지 않는 색,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저쪽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조금 멀어지는 후퇴되는 부분들은 약간 핑크 계열을 좀 섞어서 자, 이게 일단 소쿨이다 보니까 사이사이 빵꾸빵꾸가 이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살짝 피해서 바르는 겁니다. 뭐 이 소재의 특징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귀찮은 거지. 그냥 뭐 원기둥 같으면 쭉 발라버리면 되는 형태인데 이제 이런 소쿨이다 보니까 이런 구멍을 좀 피해서 발라야 한다. 그래서 성격이 좀 차분한 친구들이 잘 하는 건데, 차분하면서도 스피드하게, 우리 스피드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뭐 이게 색 변화가 들어오는데 뭐 함께 들어와도 돼요. 어디는 좀 그린도 있고 핑크도 있고 색만 대신에 그냥 자연스럽게 잘 섞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은 밑색입니다. 밑색. 가볍게 바르는 밑색이니까. 이렇게. 그다음 여기 이쪽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뭐 형태의 변화도 좀 만들어 놓은 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이트를 또 이제 좀 찍어야 될 부분이기도 해. 그래서 뭐 나중에 굳이 화이트 찍을 거 약간씩 남겨가면서 칠해주면 나중에 화이트 찍을 그런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겠죠. 밀어버릴 때는 과감하게 밀어버리고 남겨줘야 할 때들만 잘 남기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소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 나오면 스케치에서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이것도 이제 부서진 이런 느낌들을 잡은 거니까 바람에 의해서 약간은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기능을 강조한 스토리를 좀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우려면 자연스럽게 뜯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주려면 스케치에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떠야 될 거고 컬러링 하는 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화이트를 남겨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색칠 공부하듯이 그냥 쭉쭉 이렇게 밀어서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명도상 여기를 조금 밝게 가고 이 뒤쪽을 살짝 어둡게 눌러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도 어두운 덩어리다 보니까 이 조율을 잘해야지. 너무 어두워지면 얘랑 구분이 안 될 거고 또 너무 밝아지면 요 덩어리랑 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명도 관계에 대한 조율을 좀 신경을 써주면서 그래서 이쪽 안쪽은 이제 그런 구멍들을 좀 최소화시켜서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모든 부분을 다 구멍을 만들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면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서 시간 절약할 지역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지금 스케치를 거의 여기는 안 떴는데 하다가 좀 심심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붓으로 바로바로 이런 라인들을 그어버리면서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가면 한 줄 한 줄 만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밑색을 발랐으면 이제 약간 이제 중간 어둠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중간 어둠을 넣으면서 이 사이사이에 이 얇은 가닥들을 구분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어두워져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한 방에 딱 알 수 있으면 매우 좋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베이스 밑색보다 한 톤 정도만 어둡게 먼저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아마 한 톤 정도 더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둠이야 내가 처음 넣었던 어둠이 좀 약해 보인다면 다시 넣는 거는 쉬운데
또 너무 시커멓게 넣었다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빼기에는 색을 빼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또 생기니까, 그래서 어둠은 너무 소심하게는 말고 적당히 뭐 구분은 되게 들어가되 좀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 조율이 가능할 정도의 차이를 주면서 가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둠 안에서도 지금 약간 지금 로우 원버에다가 그린 계열들, 올리브 그린 같은 것들을 살짝 섞어서 지금 변화들을 주고 있어요. 뭐 영상에서 지금 얼만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찍는 것들이랑 실제로 보는 거랑 또 색감의 그런 재현이 조금 다르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지금 말로 뭘 섞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얇은 덩어리다 보니까 뭐 크게 큰 덩어리의 개념들도 있겠지만 이 한 줄 한 줄 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너무 묽게 들어가게 되면 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물감 양을 좀 많이 해서 좀 뻑뻑하게, 지금 조금 뻑뻑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감의 이 농도를 한번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에서 좀 잘 못 떴던 부분들은 이제 뭔가 부러지면서 생기는 그런 잔갓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붓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거를 스케치로 뜨고 있지 않아도 되겠지. 지금은 그냥 쭉쭉 단톤으로 이런 가닥들이 모여서 지금 단톤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앞에 조금 더 앞에 있는 가지들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면은 쉽게 또 앞뒤 관계가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뭔가 부러져서 생기는 이런 잔갓이나 작은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붓으로 그리려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이 안쪽이 오목한 원기둥이다 보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이제 이쪽 지점들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라운딩이 딱 도는 그런 정점들이니까 좀 어둠을 싹 잡아주고, 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제 이런 사이사이에서 이제 어둠이 들어갈 때 이 밑색 발랐던 거를 살짝 피해서 바르면 자연스럽게 작은 덩어리들의 양감들이 납니다. 결을 찾아주는, 이렇게 결을 찾아주는 작업들을 해주면 충분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묘사법이에요. 뭐 털실 찾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저번 주에 진행했던 털실 찾는 거랑 묘사 방법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털실은 그려봤는데 이런 소쿠리는 안 그려봤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 나 이거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당황하면 안 되지. 털실을 해봤으니까 아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또 플랜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위에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털실의 개념이랑 비슷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살짝 눌러주고 위에 있는 건 다시 밟고, 또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 이쪽 부분 좀 잡아주고, 그러면 앞뒤 관계도 좀 위에 있고 밑에 있고의 차이들도 좀 나면서 하나하나 결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어차피 밑색, 이것도 중간 묘사의 개념이니까 밑색을 슬쩍슬쩍 발라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건식 재료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한 라인들을 찾아주면 조금 더 시간 안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괜찮을 수 있어요. 모두 다 붓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또 욕심일 수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될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거, 이것도 이제 입시생의 되게 중요한 스킬이에요. 계속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됐으면 다음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세예요. 지금 칼라링 해보니까 스케치가 훨씬 어려워. 칼라링은 하나도 안 어렵고, 그래서 너네한테 스케치에 대한 그런 뭐 샘플 또 작업물이 나가야 되니까 스케치도 선생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뜬 건데, 선생님만큼 뜰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대신 이렇게 뭔가 형태 변화가 좀 빡세게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떠야지. 근데 이제 이 안쪽 부분의 움직임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질문들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또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좀 형태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형태가 복잡한 부분들은 이렇게 확실히 눌려지는 부분들의 양을 좀 더 많이 잡아서 잘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우 원복까지 지금 짜놨는데 이제 좀 그 다음 어둠은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번트 엄버 계열을 좀 짜서 이것도 이제 바로 들어가면 아마 셀 거야. 그러니까 이 전에 했던 색들이랑 약간 섞어서, 어차피 지금 밑색 베이스가 화이트가 조금 섞여져 있는 컬러다 보니 그 위에다가 번트 엄버를 섞으면 자연스럽게 얘도 화이트가 좀 섞여 있는 어둠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눌러줘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눌렀다가 앞으로 나오면서 다시 좀 풀리고, 이 어둠을 넣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형태를 뭔가 변화 있게 부셔놨으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잖아. 시선을 끌어줬으면 좋겠는 부분들이니 그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런 명도 대비를 좀 더 극명하게, 이렇게 명도 대비를 극명하게 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 어둠이 자연스럽게 미리 발라놓은 어둠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정도만 싹 풀어주면, 그다음에 질감 자체가 얘네가 막 매끈매끈한 질감들이 아니니까 이런 애들은 붓질이 좀 남아도 괜찮죠. 너무 또 이렇게 이쁘게 깔끔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런 데도 아까 그린을 깔아놨으니까 그럼 요 베이스에다가 이제 여기도 조금 어두운 그린들을 같이 좀 섞으면 또 여기에 알맞는 어둠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한 가닥 한 가닥들도 지금 단톤으로 발라놨으니까 이제 단계를 살짝씩 쳐주면서 양감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받아야 되는 지역이니까 한 단계 더 잡아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의 이 수쿠리의 구조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좀 얼버무린 지역들도 있어야 자연스럽게 좀 묻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고, 성격이 너무 꼼꼼한 친구들은 이거 뭐 하나하나 진짜 장인 정신의 느낌으로 진짜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뭐 소크리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안 그려본 것도 그려볼 수가 있어. 그려봤다고 한들 그냥 뭐 머릿속에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껍데기만 그려봤으면 다시 그렸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밑색을 바르고 어디서부터 들어가야겠다 이런 개념들이 좀 머릿속에 잘 서 있으면 한 번도 안 그려봤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려봤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선생님은 요건 처리할 때 지금 여기 안쪽을 좀 어둡게 하고 이 바깥쪽을 밝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지 않은 덩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덩어리를 먼저 밑색을 깔아놓고 이런 힘 받는 부분에 약간 힘을 주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만 어둠을 살짝 깔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져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모든 과정을 물가로,만 하려고 하지 마. 하다가 끝났는데 내가 뭐 내 나름대로 묘사가 한번 지나갔는데 뭔가 밑색을 더 깔아야 될 것 같다. 근데 거기 물감으로 다시 깔면 뭐 묘사했던 것도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위로 마카 같은 것들이 살짝 지나간다든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방법들을 잘 안 쓰더라고 친구들이. 그런 잔머리들을 좀 이제 쓸 줄 있어야 돼. 잔머리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잔머리가 많은 좋은 친구들이 나중에 디자인도 잘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잔머리가 좀 좋으면 좀 센스 있게 디자인 잘 할 수 있어. 사회생활 하는데도 편하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묘사들은 나중에 묘사 시간에 가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조금 위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의 결을 찾아줄 건데, 지금 결을 다 찾지 말고 얘네들도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과 약간 아래 내려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지금 그림자를 선생님이 지금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그 경계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 그림자에서 슬며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빠져나오는 그 결의 줄기, 그런 걸 잡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고 정도는 이제 스케치상에서 좀 확인이 돼야 좀 처리하기가 쉽겠지. 밑색 발라놨는데 못 알아보겠으면 그거 다시 떠야 돼요. 여기서 이 한결 한결을 너무 세게 잡아버리면 정신없어 보일 것 같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위아래, 위쪽이랑 아래쪽의 경계들만 잘 구분을 탁탁 해주고, 그다음에 이 위쪽에서의 이 결은 아주 은은하게, 아니면 밝음을 찾아도 되고요. 그리고 뭐 꼭 막 이빨이 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 어디 이런 데도 좀 사이사이는 좀 얼버무린 지역들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체크되는 부분들도 있고. 척이지, 척. 뭔가 이렇게 있는 척.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색을 한번 잡아놨으면 조금 더 어두운 걸로 다시 한번 밑색을 그 단계를 한번 잡아놓은 거로 침범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로 다시 한번 눌러주면, 지금 이런데 다시 한번 더 잡아서 그런 결의 느낌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어서 드리워진 그림자 이런 느낌들만 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재 같은 경우 너무 마음만 급해서 막 해놓고 수수반대기 가면 정말 답 안 나와. 조금 차분하게, 대신에 헛손질이 없는 움직임인 거지. 헛손질이 없게. 그럼 막 빨리빨리 우왕좌왕해서 막 했던 데 다시 하고 또 덮고 다시 하고, 그런 과정보다 오히려 조금은 천천히 하지만 모든 과정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접근이 된다면 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정이겠죠. 자, 여기도 이제 형태가 얇은 부분이다 보니까 붓으로 하는 것보다 붓으로 밑색 정도 발라놓고 색연필로 뾰족하게 깎아서 얇게 정리하는 게 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붓으로 정교하게 느낌을 찾을 수 있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는 것도 좋은데, 난 붓질의 테크닉이 좀 좋지 않다, 둔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제 물감을 끝내시고 건식 재료로 돌아서서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자, 이러다가 진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 심각해지면 정말 미술학원도 인강 위주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인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야. 선생님이 이제 밑색을 한번 깔고 지나가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두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더 넣을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넣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할지 모르면 밝은데 그냥 밝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림에 뭔가 힘이 없어져 보일 수도 있고 정리감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보면서 내 그림을 평가해야 돼. 평가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이 대신 해주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어디 더 뭐 해라, 여기는 좀 뭐 털어라, 더 눌러라, 이런 얘기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너네가 시험장 가서 너네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들이 계속 귀담아 듣고 해야 그게 시험장에서도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림 그리는 동안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야 돼. 거긴 더 눌러라, 거긴 그렇게 시커보면 안 되지, 털어라, 형태 틀렸다 새끼야. 뭐 이런. 그런 뭔가 환청이 들릴 정도로 선생님과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 그만큼 너네가 그림에 관심이 뭐 있다는 거고, 그런 환청이 들릴 정도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꿈도 그림 그리는 꿈 꿔야 된다고 했잖아. 그만큼 관심이 많아야 돼. 선생님이 자꾸 라떼 얘기를 해서 꼰대 같긴 한데요, 그게 맞아. 너네 그냥 일반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공부만 해서 나중에 그냥 뭐 회사 취업하고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디자인으로, 그림 그려서 디자인으로 밥 먹고 살려면 그 정도의 노력 없이는 안 돼. 누가 그런 노력도 없는 사람한테 오더를 내려 디자인 해달라고 하겠어.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좀 전체적으로 원래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네를 한 명 한 명 지금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영역으로 끊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소크리를 한 중간 묘사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한번 채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과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 밑색부터 중간 묘사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마무리 묘사 건식 재료까지 써가면서 화이트까지 찍고 블랙도 정리 한 번 더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주제부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아이들 스케치한 거 스케치를 떠서 이제 거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일단은 최대한 빨리 너네가 이제 복귀를 해서 학원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겠는데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 주까지 있다고 하니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수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재가 나름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연습해서 망할 수도 있고 망하면 내가 왜 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실전 들어갈 때 안 망하게끔 가면 되는 거니까요. 너네가 옆에 없으니까 시범할 맛이 안 난다. 응? 지루하네. 혼자서 하려니까. 보고 싶다 얘들아. 빨리 돌아와. 자,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자, 우리 언제였어? 저번 달인가? 여기 옆에 건물에서 불 나가지고 또 수업을 못 했잖냐, 그지? 정전돼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도 옆에 건물에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아마 한 겨울 수능 끝나고 겨울 특강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 초반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수업하다가 대피했어. 막 연기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진짜 대피했어. 정말 정신없게 막 애들 내보내고 진짜 막 연기를 마시면서 대피를 했거든. 소방차 와서 불 막 끄고. 근데 그 해에 우리 강서 학생들 전원 합격했습니다. 전원 합격 100%. 약간 올해도 불이 났으니까 100% 합격 됐으면 너무 좋겠다. 자, 열심히 하면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3들은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믿어보라고 했잖아. 미신도 믿어봐야 돼. 근데 뭐 그거 믿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뭐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뭔가 이렇게 수업할 때 이런 시범 수업도 하고, 응? 저 화면에 띄워서 영상 수업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수업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옆에 없을 뿐이지.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눈앞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불안할 뿐이야. 그래서 저 줌 켜서 너네 이제 그리는 그림을 보고 싶은 이유도 그런 거지. 물론 그 줌 화면으로 너네의 뭐 모든 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으나, 어? 너네가 그냥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딴짓 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야.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 공부는 그렇게 하잖아 많이들, 그지? 학교 수업, 응? 비대면 수업한다고 틀어놓고, 응? 대부분 딴짓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요. 선생님 요 시간에는 제발 딴짓하지 말고, 응? 뭐 하나라도 좀 더 얻어가려고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그다음에 뭐 만약에 내가 색을 좀 더 껴놓고 싶었는데 못 껴놨다면 이렇게 해놓고 좀 가볍게 붓을 살짝 가볍게 이렇게 툭툭 얹어주면 또 색이 올라갑니다. 자, 잘 안 보이지? 이렇게 약간씩. 어차피 색 변화가 막 갑자기 튀는 포인트 색을 쓰는 것들이 아니니까 은은하게 뭔가 실물로 봤을 때 생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색 변화 준 게 아마 영상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따가 시험 끝나면 선생님이 이제 부분 컷으로 또 좀 찍어서 디테일하게 올려줄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눈여겨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대면 수업이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뭔가 너네한테 많은 걸 주려고 노력을 해줄 테니 너네도 끊임없이 다 받아 먹으려고, 응? 노력을 해봐. 선생님만 혼자 막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 다 같이 너네랑 나랑 합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가 납니다. 만약에 했는데 막 너무 정신없다 하면은 이런 뭐 구멍들을 조금 다시 눌러줘도 돼. 뒤쪽에 생기는 저런 변화들을 너무 정신없다 싶으면 좀 줄이든가 눌리든가 하면서 가면 또 너무 산만함을 깰 수 있, 산만했을 때 좀 정돈이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되니까요. 막 멋있게 한다고 또 너무 막 저런 변화들만 생각하다가 보면 또 그림 망할 수 있어. 밸런스를 꼭 중시하면서 멀리서 보고 자꾸 자, 선생님 지금 시범은 55분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막 엄청 빠르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4절지에 지금 뭐 개체 2개 정도 그리면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최소한 한 3시간 안에는 완성해야지. 4절지에 뭔가 배경까지 포함해서 4시간 완성이라면 주제부는 한 2시간 이 정도면은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
공감합니까? 자, 공감을 하시면 이따가 열심히 움직이셔야지. 공감만 하고 나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안 되죠. 자,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안타까운 학생이 뭔 줄 알아? 시간 오래 주면 잘 그리는데 시간 짧게 주면 못 그리는 친구들, 미완성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야. 정말 시간 길게 주면 선생님들보다 더 잘 그리는 애들도 많아. 정말로 진짜 많아. 근데 우리 뭐 4시간 5시간 안에 그려야 하는, 너네가 미소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해봐. 운동선수들 무조건 그 기록 안에 들어와야 하는. 그러니까 딴짓할 여력이 없어요. 자,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자, 너네 집중도가 학원보다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요 소크릿 중간 미세까지만 진행을 하고 한번 끊을 겁니다. 끊고 너네가 한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너네가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줌으로 보면서 뭔가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진도 나간 다음에 드라이기 시범을 선생님이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너네가 한번 진행하고 그렇게 좀 스텝을 그렇게 밟아가면서 갈 겁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너네한테 그냥 끝까지 해봐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무서워서. 이 정도면은 뭐 중간 밑색 정도는 다 발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시간은 지금 딱 1시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안에 이 정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30분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묘사, 그 다음에 이 드라이기 1시간 또 밑에 바르고 중간 묘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30분 뭐 디테일한 묘사, 그 정도 하면은 뭐 충분히 이 그림 뭐 3시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치? 말이 쉽지 열심히 하면 다 돼. 지금 이제 너네가 어떻게 그 시간 안에 해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려고 발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지? 안 되면 뭐 양손으로 그리든가 뭐 계속 서서 그리든가 긴장감이 안 돌면 긴장감이 날 수 있게 하든가. 선생님이 학생 때 뭐 시험 볼 때 항상 속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 엄청 비트가 빠른 노래. 퀸이라고 너네 혹시 아니? 퀸의 Don't Stop Me Now라는 노래가 있는데 BPM이 엄청 빨라요. 약간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되뇌이면서 그 비트에 맞춰서 손을 막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면 또 그것도 나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일단은 지어봅시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뭐 이따가 뭐 더 완성이 되면요 뭐 더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마 근데 이제 일단 스케치를 뜨고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선생님이 줌으로 쳐다보고 뭐 중간 과정 한 거를 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을 때 좀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선생님 또 피드백을 할 거고요. 문제가 없다 싶으면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일단 진도는 제가 먼저 이제 스케치 피드백을 먼저 할까 했는데 그건 너무 지금 길어질 것 같고 수업이. 그래서 먼저 그 스케치 너네가 보낸 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닐 때 점검을 하면서 이제 뭐 시간이 되면 너네가 보낸 거에서 수정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낼지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끝날지 아니면 원래 우리 수업하던 것처럼 TV에 다 띄워놓고 학생들 거 그 친구들 거가 어떻게 수정되는지 다 볼지 요거는 선생님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그 수업하면은 너네가 좀 지루해야 할 것 같고 딴짓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일단은 한번 너네가 온 것들 다 한번 체크를 해보고 뭔가 봐야 할 그런 샘플들의 스케치가 있다면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니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개인적으로 1대1로 피드백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보낸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대강해서 보낸 친구들도 있고 해. 사실 좀 실망스러운 친구들도 있어. 너무 대충 해서 보낸 친구들도 있고 진짜 열심히 보낸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제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한 친구는 그만큼 더 많이 얻어갈 것이고 합니다. 입에 떠먹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 본인이 만들어 먹어야지. 만드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고.
학원이 없더라도 집에서라도 조금만 더 생각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합시다. 자, 일단 한 여기까지 정도는 먼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지금 다들 그 줌을 다시 켜고 본인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 방향 맞춰서 각도 조절하신 다음에 줌으로 들어와서 일단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공지를 내리겠고,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조금 방향성을 잘 다시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네, 줌으로 들어옵시다. 안녕.